이제 그 국정감사 제도를 비롯해서 국회가 이제 파행이라든지 비정상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바람에 그렇다. 특히 이제 범법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선진국에서는 없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요지인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 범법자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정치자금법이나 또 이런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치권의 그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 제도라는 것이 남발이 돼 가지고 피선거권을 또 복권시켜 주는 바람에 이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면 복권을 남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도 쟁점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 그 공약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면 복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국회에서 그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키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잘못을 행한 사람이거나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을 뽑은 사람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공천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신 유권자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이 옥석을 가리는 일이 우리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들을 뽑는 유권자의 손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타나느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 동네 사람, 지역주의 투표 이런 것은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언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잘한 사람 못하는 국회의원을 옥석을 가려줘야 되는데 300명을 다 도매금으로 국회의원 때리기라든지 국회 때리기를 하니까 잘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국회 개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선입니다. 4년 후에 또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회의원은 최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재선되는데 국정감사를 잘한다든지 또는 의정활동을 잘한다든지 입법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재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유권자 관리, 선거구 관리, 민원 해결, 경조사 챙기기 이걸 잘해야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 국정감사 잘하고 의정활동 잘하고 국회 개혁을 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둘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이 국회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든지 유권자들이 그 자기의 민원을 챙기는 사람, 우리 선거구에 그 무슨 다리나 예산 따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정을 제대로 바로잡고 국회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치 부패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왜 도덕적인가, 왜 도덕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도덕적, 윤리적인 어젠다가 논쟁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도덕의 문제가 어느 경우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묻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부패한 정치인들에 관련돼서 김홍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공천제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공천할 수 없다고 공천 사전 심사가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장악한 사람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012년에 새누리당 공천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권을 가지고 이루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또 끝나고 나면 공천이 잘했다는 평가가 또 되게 많아요. 민주당보다도. 제가 볼 때는 둘 다 못한 것 같은데 1903년 조금 전에 계셨던 미국의 공천제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의 미국은 보수 정치였어요.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제도 하나를 바꿈으로써 상당한 변화를 준 거거든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준 겁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됩니다. 부패한 사람을 공천받아에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사전에 저 사람은 공천을 안 주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조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우리 저 바른사 시민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NGO 단체에 의한 낙천 운동을 합법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낙천 운동 지금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잘못한 국회의원을 낙천을 주지 말라 낙서 주는 거를 해야지.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특정한 정당이 잘못된 공천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잘못했다는 걸 가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죠. 미국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단체에 반하는 반여성적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그 발언을 한다? 국회의원 못 됩니다. 그건 예비선거제도에서 이게 타락돼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더 추가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부패 구조를 깰 수 있는 거는 정치인들, 정치한 부패한 사람들을 안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정치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현재같이 남성 지배적 구조 속에서는 이 비패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최소한도 30% 이상을 여성이 들어가서 현재 뒤틀리고 왜곡된 문화를 바꿔버려야 된다. 그 실증적 근거는 뭐냐? 스웨덴이 48%가 여성입니다.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한 번이라도 걸리면 영구전에 선거법 위반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실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5년이다 10년이다 그게 아니라 아예 20년. 근데 그걸 누가 만듭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이 법을. 자신들이 자기의 족쇄를 채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뿌리로 뭐냐면
정말 국가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부가 공천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정치적 자금에 관련돼서 자율성지 못. 미국의 의원들이 자율성을 갖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권에서 해방,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통해서 나는 지역의 주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펀드레이징에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후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에드워드 케네디 물론 돌아가셨지만 에드워드 케네디는 스텝이 80명이었어요. 80명입니다. 스텝이. 그 스텝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가 후원을 통해서 돈을 받죠. 우리는 지금 전부 다 1억 5천 똑같이 받습니다. 잘할 사람이다 못한 이거는 안 된다. 정치 자금을 잘만 쓰면 얼마든지 의원들에게 그러한 정치 자금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자금을 놀려줘야 된다. 그래서 한 의원이 나는 정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된다고 확신이 있고 정치 자금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면 왜 자기가 소신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에 제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선거 전에 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베스트 20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다 낙선했어요. 정치는 아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치가 바라볼 수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 그 지난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그게 탁 트랩에 걸렸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 소강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국정과 관련돼서요.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 되면 국가가 벼랑과 좋게 바뀝니까? 그 환상이죠. 그 착각이죠. 정당이 개판이고 국회가 개판인데 4년 중임 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 5년 단임을 하더라도 헌법을 바꾸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감사원제도 국회 가져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 의회 차이점은 세 가지 아닙니까? 예산 편성권이 의회가 있다. 그럼 미국 의회입니다. 감사원 기능을 의회가 갖고 있다. 세 번째, 의회만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가 법안권이 있고 그리고 감사원을 정부가 갖고 있고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무슨 놈의 국회가 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바꿔놓으면은 정당 정치가 허약한 정당 체제가 되고 정당이 망가졌기 때문에 공천제도 문제, 선거제도 부분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집을 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게 핵심인 것이지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게 무슨 그 핵심이냐. 굉장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선거 주기를 맞춰야 된다? 아니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 선거로 맞추면은 항상 여대 야소가 되죠. 아니 뭐 여소야대가 왜 나쁩니까? 레이간 대통령 8년 동안 6년이 여소야대였어요. 클린턴 대통령 8년 중에 6년이 여소야대였습니다. 이 두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 취임 직전의 지지도 직후의 지도하고 퇴임 직전의 지도가 비교되니까 퇴임 직전의 지도가 높은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꿈 같은 얘기죠. 그 두 대통령이 했었던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 자기 업무기간 70%를 야당을 만났어요. 설득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4년 중임제 되면 저절로 국가가 좋아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당과 의회가 또 더 나아가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정당이 잘못된 왜곡된 우리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정당은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정당은 그냥 민간인들이 모여선 임의단체에 불과해요. 대표기관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정당이 지금 흔들리니까 모든 것이 흔들려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패도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정당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패가 양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